네, 반갑습니다. 11월 30일 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패닉 셀링이 쏟아졌습니다. 자, 패닉 셀링, 공항 매도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투매입니다. 급락세가 보였다. 즉, 공포에 질린 매도가 쏟아졌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팔고 저기서 파니까 나도 안 되겠다,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 투매입니다. 그래서, 급락세, 지금 2.4%, 2.69%,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2%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아침에 상승해서 출발했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 오늘 장중에 무려 3%가 넘는 변동성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변화라면은 사람들이 이제 막 집어 던졌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수급 매도가 같이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외국인의 기관들 매도는 그냥 별반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급 매도는 위협적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좀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거죠. 외국인이나 기관들, 물론 외국인들이 오늘 1,700억 가량 매도하면서 어제보다는 좀 많이 팔았습니다만 어제 매수한 거 이상으로 팔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라고 생각이 좀 그렇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팔아먹은 물량 거의 비슷하게 팔아먹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 매도가 어제 매수한 물량을 전부 다 쏟아넣지도 않았는데 지금 주가가 이 정도 변화를 겪었다라는 거 상당히 조금 의아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수급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누적 수급이 굉장히 순매수로 많이 잡혀있는 상태거든요. 외국인들이 지금 11월 한 달 동안이면 무려 2조 3천억 넘게 매수를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해서 떨어졌다. 그러면 11월 한 달 동안 열심히 매수해놓은 외국인들의 물량 자체도 손해를 많이 보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의도하지 않은 그런 형태의 모습일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것과 관계없이요. 네,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제 지지점대에서 좀 힘들게 버티고 있었던 그런 투자를 하고 계셨던 많은 분들이 더 힘들어진 상태. 여기서 이제 정말 이제 못 참겠다 해가지고 집어 던지신 분들은 이제 투매에 동참하게 되신 거고, 그래도 한번 참아볼란다 이런 분들은 지금 또 더 힘든 그런 고통의 시간을 좀 겪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주가지수 상황을 보시면 아래쪽 꼬리가 조금 달리긴 했어요. 장 막판에 살짝 반등해준 모습인데 간에 기별도 안 가는 모습이고요. 원래 반등은 12시 넘어서면서부터 만들어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900포인트 이상까지 올라주게 되면 좋은 거고,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한 0.5% 정도, 그래서 2,900 한 94, 95, 그 정도 라인대에서 좀 진행이 좀 됐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오후 들어서입니다. 14시 이후에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빠지는 모습이었거든요. 오미크론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었다, 그런 얘기인데,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주가의 파장이 좀 생기게 된 거죠. 네, 백신이 효과가 없다, 모더나 CEO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이제 감염력이 엄청나다, 공포 불확실성 많다, 등등등 얘기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긴 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빠졌다고 하기엔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실제로 이 오미크론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염력이 더 높고 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증상에 대한 부분도 보게 되면 좀 경미한 상태, 무증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즉 감염력은 높고 독성은 낮아지는 그런 변이 형태의 그럼 교과서적인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 벌벌 떨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 물론 코로나라는 어떤 딱지를 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증상이 경미한 상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왔다 갔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됐다. 여기에다가 백신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치유가 되는, 물론 이제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그런 분들에게는 좀 치명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 감기, 독감 인플루엔자인데도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좀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한단 말이죠. 미국도 봉쇄 조치 없다라는 얘기도 일단 나온 상태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미국 증시 상황이나 유럽 증시 상황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국내 증시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봐야 되는데 그런 거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얻어맞고 시작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 오미크론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꼭 아시아 증시가 먼저 얻어맞고 시작하는 거라 약간 좀 이제 억울한 감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유럽과 미국 증시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살펴보고 내일 상황에 대해서 보도록 해야 되겠죠.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상황들은 전부 다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경기가 위축된다거나 또는 이것이 다시 예전의 코로나 상황으로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주식을 좀 떨궈서 가격을 더
그 뽑아내기 위한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아니겠는가. 좀 약간 과하게 움직인다는 느낌이 좀 있단 말이죠. 2.4%라는 게 이게 아시아 증시에서 가장 많이 빠진 그런 케이스란 말이에요. 일본 니케이도 좀 많이 빠졌다 하지만 이 정도까지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 자체가 많이 흘러내린 모습이 국내 증시만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비슷하게 빠졌기 때문에 뭐 코스피나 코스닥 할 거 없이요 그냥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던 종목들 그냥 위주로 다 때리고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 이 공포심에 의해서 물량이 조금만 나와서 주가를 그냥 흔들어 버려도 개인들이 알아서 물량을 던져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주가 하락폭이 좀 커졌다. 그래서 패닉 셀링, 이제 공황적인 어떤 공포의 어떤 휩싸인 그런 나도 모른 매도 이런 정도의 모습이 좀 나타났을 것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일단 시장이 일단 투매를 맞이했기 때문에 보통 투매는 하루 반, 즉 오늘 뭐 증거금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전화를 받으신 분들은 네가 맘대로 해라, 팔아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면 내일 아마 매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일 오전까지는 한 번 더 얻어맞고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28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2800을 찍고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2800포인트 한번 찍고 반등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일단 내일 아침까지는 그다지 썩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일단 뭐 나는 주식을 갖고 있는데 주가가 계속 내려가가지고 더 열받는다. 이번에 지켜줄 줄 알았는데 이번에 또 내려가가지고 더 많이 깨졌다. 손실이 더 많이 커졌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는요. 주가가 얼마가 깨졌든 뭐 계좌가 얼마가 깨졌든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은 바닥점이 가까이 있다, 저점이 가까이 있다, 그 의견은 지금 달라진 게 없어요. 왜냐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부분, 그동안 올해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었던 그런 형태의 모습이 지금 10월달 여기 10월 11월달 들어서면서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급이 이제 변화하고 있는 상태. 그렇다면 지금 구간이 저점은 확실한데 그 저점에서 나타나는 변동성이 큰 어떤 막대기가 더 나타난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한 번 더 깊게 파고 들어갔다가 마지막 물량 다 쏟아내고 받아 먹는 것일 수도 있겠죠. 보통 이렇게 투매 같은 경우들은요, 그 조정이 처음 시작될 때 아니면은 이제 조정이 끝나갈 때 두 군데가 가장 많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그 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이렇게 투매가 나왔다는 것은 거의 끝나는 구간 아니냐라는 판단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조금 좀 버티시는 전략이 더 필요할 것 같죠. 오늘도 어차피 안 팔으셨을 거예요. 그죠? 네, 투매에서는 파는 거 아니고 급락에서는 파는 거 아니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단은 잘 지켜내시기 바라고, 마음이 조금 아프실 거예요. 아프시고 좀 힘드시고 하겠지만은 다 지나가는 과정을 생각하고 일단은 계좌 딱 덮어두세요. 저도 계좌 안 보고 있습니다. 그냥 덮어놓으시면 또 이게 그냥 묻혀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장이 올라와서 분위기를 다시 좋게 만들어지면 그때 차분히 대응하셔도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조금 뭐라 그럴까, 쉬어간다, 지금은 건드리지 않겠다, 노터치 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어요. 자, 수급 보시면은 지금 실제적으로 매도가 많지 않아요. 금융투자가 어저께 7천억 가까이 매수했는데 지금 4,200억 밖에 안 팔았단 말이에요. 달라진 거라면은 외국인이 어제보다 대비해서 한 6, 700억 정도 더 팔았다는 거, 연기금이 1,000억 정도 팔았다는 거, 이 정도인데 이거 가지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다, 2점 몇 프로 빠졌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되냐면, 개인들 물량이 쏟아진 것을 개인들이 받았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저기서 보여지는 매도 물량에 대한 포인트가 아니냐, 다른 어떤 매수 포인트로 매수가 조건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밑바닥에서 치고받고하는 모습들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형태가 나타난 건데, 투매성 물량들은 현금 가지고 있는 큰 손들이 받았던 아니면 세력들이 받았던 누군가 받았겠죠. 네, 그런 형태로 갔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을 움직이는 큰 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점대에서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수 포인트만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하죠. 뭐야, 내릴 이유가 없는데 내리고 있네? 내려야 될 상황이 아닌데 내리고 있네?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답답한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시총 상위권 종목들 보시면 은행주들 좀 많이 내렸어요. 경기가 또 다시 뒤처질 수 있다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은행주들 위주의 변동성이 좀 많이 나타났고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죠? 네, 1%대, 2%대 변동은 그다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대신에 뭐 이 정도
그 시총 상위권 종목이 내려갔다 그러면은 주가가 좀 떨어질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변동이 좀 있죠. 네, 오늘 위메이드 같은 경우 3%대 그래도 잘 마감했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이런 쪽 있었고 CJ ENM 6%대 또 하락했어요. 바닥이다 싶은데 더 빠지고 있고 지하실 나오는 것 같고 막 그런 모습이 될 때가 가장 공포스러운데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코스닥 상위 종목들도요, 시총 상위권 종목에서 뭐 변동성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올라가는 것들은 또 잘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올라가는 것들이 이제 잡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주가가 상승했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올라갔다가 조정받다가 반등 나가는 그런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멀리 있는 그런 종목들이겠습니다만, 코스닥도 뭐 시총 상위권 종목 상황을 보게 되면 그렇게까지 심하게 빠져야 될 이유는 없지 않겠나라는 판단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젠 같은 경우나 또는 이제 현대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움직임이 있었는데, 정말로 이제 이 오미크론에 대한 그런 우려가 커졌다라면 얘네들도 굉장히 급등을 했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올라가는 틈을 이용해가지고 매도가 막 툭툭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다른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 이쪽 관심 돌려놓고 다른 쪽 사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고, 얘네들 지금 이런 뉴스를 통해서 반등 나올 때 팔아먹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뭐 치료제나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뭐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가 또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도 같이 말씀드려보고요. 매매 동향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매매 동향을 보시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 자, 지금 전체 총계가 나오니까요. 삼성전자에서 무려 기관들이 2천억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인버스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하닉스는 또 매수를 했어요. 네, 레버리지 매도가 들어갔고요. 레버리지하고 삼성전자 둘이 합쳐가지고 지금 3천억 정도 매도가 들어간 건데, 이 정도면 시장을 완전히 던져버리겠다는 어떤 입장을 좀 보여준 거죠. 이거 누가 했어요? 금융투자가 1,400억, 연기금이 네, 지금 500억 정도. 둘이 합쳐가지고 2천억 판 거예요. 그래서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삼성전자를 갖다 집어 던지는 형태 모습. 이거 누가 받았을까요? 네, 외국인이 800억 정도 매수를 받아쳤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삼성전자 이런 쪽 매수가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뭔가 기대감을 좀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인버스 쪽 매수를 좀 들어가긴 했는데 물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안 팔았죠. 자, 이렇게 된다라면 외국인들하고 지금 기관하고 보는 입장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딱 참고를 해볼 만한 부분은, 금융투자가 지금 단기적으로 던지고 받고 하는 그런 형태의 이슈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은 그냥 초연하게 유지를 잘 해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즉 시장의 변동은 누가 만들고 있냐면 지금 금융투자, 즉 금융 기관, 이 기관 쪽에서 만들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그 사이 속에서 저점에 내려올 때마다 계속 물량을 사들이고 있는 입장이고요. 자, 요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는 거죠. 왜 그러고 있을까라는 부분. 오늘 삼성전자를 또 왜 샀을까라는 부분. 네. 뭐, 기관들이야 입장이, 일단은 뭐, 반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올라갔어요. 차익 실현 들어간다. 어제 많이 샀잖아요? 차익 실현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외국인들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계속 꾸준히 사고 있다. 왜 그러는 걸까? 라는 부분을 우리가 꼭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이나 매매 동향이나 뭐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좀 보게 됐을 때는 일단 시장 자체가 저점권에서 움직이는 모든 정황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는 거죠.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저점 형성할 때 나타나는 이런 팍팍 튀기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요걸 이제 변동성이 큰 구간, 뭐 약간 언더슈팅하는 그런 구간들이 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물량이 쏟아질 때마다 나타나는 그런 어떤 현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곡점이 다가올 때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형태의 스파이크적인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되는데, 그 포인트가 지금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거의 끝자락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수가 있겠죠. 자, 조정의 마지막 구간에서 가장 큰 변동이 나타난다는 것, 그 다음에 변곡점 시점에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것, 그 다음에 이런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불구하고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 이렇게 본다라면은 저점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냐면, 일단은 저점이 가까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얻어맞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어떤 한계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요. 지금 정말 못 견디겠다 싶으신 분들 계좌를 일단 좀 덮어놓고 한 일주일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는 바닥을 잡고 반등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 보기 어렵다 그러면 단 일주일만이라도, 즉 이번 주 주말 다음 주까지만이라도 일단은 시장 상황에 맞춰서 따라가시는 전략을 좀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뺐다라면 그와 반대적으로 무조건 반등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등이 시세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반등인지 아니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인지는 그 반등 여부에 따라 달려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같은 상태에서 만약에 반등이 시작된다 그러면은 그동안 매수했었던 물량들에다가 더하기 해서 추가적인 상황이 들어오게 될 텐데, 그렇게
이렇게 된다면 훨씬 더 강한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희망 끝까지 버리지 마시고요. 힘내시고 조금 더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위로가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제 계좌 상황도 엉망이라서 뭐 여러분들한테 딱히 위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자, 이런 구간들 언제나 잘 우리가 버티고 잘 견뎌내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한테 좋은 일이 꼭 생겼었습니다. 항상 수익이 많이 났었던 그 시기에 그 수익이 많이 났던 그 시점을 돌아보면 언제부터 주식 갖고 있었냐면 저 밑에 우리가 이제 작년 올 연초 같은 때 수익이 많이 났을 때 그런 종목들을 언제 산 거예요? 전부 다 요럴 때.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폭락했을 때, 그럴 때 산 거잖아요. 그럴 때 샀을수록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되실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는 딱 덮어놓고 따뜻한 거 드시면서 편안하게 좀 쉬시고 릴렉스 하시면 더 좋아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내일 조금 더 아침에 흔들리는 모습이 있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자, 그 부분에서 저점을 잡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렇게 확인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다 잊으시고 푹 쉬시고요. 네, 시장에 대한 걱정은 제가 일단 좀 열심히 한 다음에 내일 아침에 아침 시황으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뵐게요. 네, 오늘은 다 잊으시고 푹 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